손가락 보고 손가락 있나? 고민. 굵고 카리스마와 폭풍 연기력을 가진 배우 강성진.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는 영락없는 아내 바보, 딸 바보라는데요. 엄마 아빠를 닮아 재능 많고 꿈 많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좋은 아빠 강성진을 오늘의 공감 부모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는 라이브 토크 부모 지승현입니다. 어제 오늘부터는요 영하로 날씨가 뚝 떨어지면서 와 이제 진짜 겨울이다 하면서 저희한테 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은 아이들 정말 똘똘 싸서 내보내셨죠? 이제부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감 부모는요. 와 배우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 강성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우 민영이 아빠로 저희가 소개를 했어요. 네. 아래 자막 나가는 거 보셨죠? 네, 네. 느낌이 좀 새롭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또 제가 배우 강성진이 아니라 네. 아이의 부모의 자격으로 또 이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과연 우리 민우 아버님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교육 전문가 백은영 선생님 모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 동산초등학교 백다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도 인사 나누세요, 우리.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화면에서 볼 때보다 더 카리스마도 진짜 그렇죠. 막 꽉꽉 채우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요. 너무 잘생겨 보이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도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지금 너무 작게 얘기하셨는데 백다은 선생님이 꿀 피부세요. 네. 그러니까 실물이 낫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덕담처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한 16,000번 정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공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실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차라리 그럴까 봐요. 저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한 16년째 듣고 살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보면 좀 괜찮은데. 진짜 훌륭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모니터를 지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딱 깜짝 놀라겠어요. 아유, 네. 한 10년은 갑자기 확 젊어지나요?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훈훈한 마음으로 또 함께 시작해 볼 텐데요. 강성진 씨가 아까도 사진을 잠깐 보니까 우리 민우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하고 눈, 코, 입이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저렇게 잘생겼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 더 잘생겼어요. 요즘 아이처럼. 저는 매력까지 있어요. 매력까지 있는. 네. 우리 아이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10살하고 7살, 이제 10살 아들, 7살 딸인데요. 네. 아이들이 이제 외모는 뭐 어차피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다행히 엄마 쪽을 많이 닮아가지고 예쁘고 잘생겼는데, 네네. 마음이 심지어 굉장히 좋아요. 착하고. 심성도 예, 곱고. 심성도 곱고. 아이고, 진짜 우리 아들, 딸 바보시네요. 아니, 근데 초등학교 4학년하고 1학년인데 3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민영이가 굉장히 커 보여요. 연년생인 줄 알았어요. 또래들보다 조금 아이가 크고요. 네. 보통은 이제 아들을 키우다가 딸을 키우면은 좀 많이 좀 쉽게 수월하게 키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딸이 오빠를 좀 많이 좋아서 그런지 네. 딸이 아이가 좀 세요. 그래서 아들 둘 키우는 기분으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아니, 근데 가정에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게 셋째가 곧 세상에 태어난다면서요? 네, 다음 달 출산 예정입니다.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방송 끝나고, 아까 막 자랑하셨어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또 병원에 가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셋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떠세요? 삶의 무게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좋은 얘기 같지 않은데요, 왠지?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네. 지금까지 한 5kg 정도 감량이 제가 특별한 다이어트 노력 없이 살이 빠져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정말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더 잘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드실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강성진 씨 반갑다고 지금 계속해서 글 올려오는 거 지금 보이시죠? 네네. 너무 오랜만이라고.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아이들의 적성과 관련해서도 너무 궁금하다고 어머님들 많이 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감하고 또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마트폰에서 육아학교 EBS 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댓글과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톡톡 부모단에는요, 엄마와 함께하는 기적의 공부방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 반갑고요. 댓글과 또 그리고 질문하기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많이 추첨을 통해서 17분께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점을 보니까
글쎄 이게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요즘 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민우하고 민영이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됐는지. 일단은 이제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조금 내성적이기도 하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조금 그런 성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학교, 교육열이 심한 학교 이런 데 가고 워낙에 이제 학급 구성원이 많은 학교를 가면 아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라는 걱정이 돼서 네. 이제 또 제 아내하고 제가 또 갖고 있는 교육적인 또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상의를 했는데 대안학교를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내가 같이 의견을 맞춰줬고요. 학교 또 하필이면 학교 주변에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또 그런 맞춤형의 그 학교가 있었군요. 학교가 있더라고요. 아. 예, 어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네. 어떤 그런 학교가 있어서 보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게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도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할 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 그 부분은 일단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는 부분. 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렇죠. 또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뭘 좋아하고 네. 뭘 잘할 수 있고 뭘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네. 그래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나마 제일 행복한 거는 제가 방송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이걸 통해서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솔직히 강성진 씨도 그렇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사실은 배우가 될 그 꿈을 꾸지는 않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전 진로를 바꿔서 배우가 됐는데 이거 지금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배우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래요. 예, 네. 막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부모일수록 그리고 또 내가 내 직업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부모일수록 또 내 아이는 진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재능과 적성을 찾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재능 찾아 산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찾는 방법, 또 진로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함께 고민을 해볼 텐데요. 저희 그 핀에도 Q&A 코너를 통해서 평소에도 아이들의 재능을 찾는 방법이나 진로 교육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들 올려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이라 학습지는 억지로 시키고 있는데 하기 싫어하네요. 그런데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엄마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 올리신 분도 계셨고요. 저희 아이는 꿈이 없대요. 재미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장래 희망도 없네요. 반항하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로교육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라고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요즘은요,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뭐 연예인? 아니면 방송하는 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꿈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백은영 선생님, 아이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자기만의 재능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연처럼 내 아이가 재능이 없다라고 아니면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냐? 그러니까 부모가 보려는 재능만 보려고 하시는 우리가 이제 선택적인 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부모님들은 되게 이제 성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재능으로 보고 싶지 않는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친구한테 굉장히 이렇게 잘 배려한다거나 친구를 잘 도와주는 그것도 상당한 재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는 네네, 맞아요. 재능이고 더욱이 요새 그 사회복지가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기에 이렇게 친구를 잘 도와준다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재능이라고 보입니다. 내 아이가 너무 양보도 잘하고 친구들 도와주기만 하고 실속은 없어요. 이러면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좀 답답하기는 하죠. 근데 그러시겠죠? 그렇죠. 네. 물론 좋은 속상하죠. 일인데, 네. 너는 도대체 그 오지랖을 어디서 배웠니? 라는 얘기도 하면, 너도 네 거를 좀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은 부모님들은 입 밖에 꺼내지는 못해도 속으로는 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남한테 잘하는 것도 재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재능 얘기를 하다 보면 진로교육과 관련해서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을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그만큼 진로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으실 겁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요.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직업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초등학생의 65%는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에 종사할 것이다 라고 하죠. 정말요. 네,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까지의 인재들과는 달리 미래의 세계를 살아갈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시켜서 잘하는 그런 공부만 잘하는 표준형 인재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체인지 메이커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교육은 단순히 이렇게 직업을 정하는 것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지 일종의 그 삶의 여행이라고 본다면은 네네. 이제 그런 여행을 위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이렇게 더 많이 강조되고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정말 우리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걸 내가 찾아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모 역할 다 하는 거잖아요. 진짜 뭐 얼마나 큰 재산을 남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거를 직업과 연결시켜주는 것. 그래서 오늘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어머님들의 공감 그 글을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아이들 뭘 해야 될까요?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의 공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도 있으실 텐데요. 질문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 육아 멘토들께서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나고서도 전부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실 수 있는 투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재능 찾기, 나는 이래서 어렵다라고 한번 정해봤거든요. 우리 민호 아버님이 좀 보기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번. 네.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 몰라서. 2번.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서. 3번. 네. 좋아하는 게 없어서. 4번. 부모와 아이의 생각이 달라서. 아,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저는,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 고민이고, 그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특별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도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이의 재능 찾기에 나는 이게 정말 큰 벽이었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은영 선생님, 아이들의 재능 찾기라는 거요. 진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일단 그 중요성부터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줘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백다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그 산업사회에는요. 사실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과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던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적으로 인한 한 줄석의 사회였습니다. 네. 예, 한 줄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재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럼 공부는? 공부가 재능인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각자의 재능의 줄에 서서 거기서 최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여러 줄서기 사회가 지금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내 아이를 어느 줄에 세울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도 어떻게 발견하고 키울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면 네. 많은 어머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역시 제 재능은 공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요. 그쵸. 저도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같이 시험 보고 열심히 대학을 갔어야 됐고 이제 이런 시간 낭비와 열정 낭비를 좀 줄여보자는 얘기인데요. 우리 그 민호 아버님께서는 어떠세요? 아이들의 그 재능 발견을 하셨나요? 저는 뭐 지금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고요. 발견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아이가 네. 그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건 분명히 발견했어요. 오, 그래요? 그리고 저를 닮아서 그런지 미술 쪽으로 또 관심이 또 있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최근에는 네. 아이가 마술에 심취했어요. 애들이 마술 또 확 빠지는 때가 네, 있어요. 마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최현우 마술사 공연을 가족들이 다 같이 한번 가서 봤어요. 네. 그러면서 완전 최현우 마술사가 자기 개인 멘토가 되고 그리고 또 마침 그 무렵에 학교 방과후 수업에서
마술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행복해하는데 이거는 좀 재능을 개발해줘야 되겠다. 얘가 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니까 학원을 한번 보내보자 해서 지금은 초급, 중급, 고급을 거쳐서 네. 민우가 할 수 있는 그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모든 마술 기술은 다 우와. 섭렵했어요. 아니 그럼 더 이상 배울 게 친구들한테도 없대. 인기가 자랑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뭐 어디 SNS 같은 데 올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와. 아니 그러면 나중에 꿈은 마술사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꿈은 갈 계속 수도 변하기는 있을 것 같긴 하니까. 한데 네. 지금 현재의 민우의 꿈은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아니 갑자기 마술에서 또 이제 과학으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연결고리가 없지 않아 있네요. 예, 네네. 있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민우의 꿈이 과학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아프리카 어린이를 돕는 과학자. 아유 기특해라. 마음이 아주 그냥 따뜻한 아이인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었는지 그 아이들이 한 번 먹으면 네. 이런 캡슐처럼 이렇게 한 번 먹으면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안 먹어도 영양분이 보충이 되고 배고프지 않은 그런 약을 개발하겠다. 그게 저희 아들의 꿈입니다. 아니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민우한테 제 연락처를 꼭 줘서 그런 거 발견하면 저도 네네. 좀 달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네. 이거는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민우가 이 머릿속에 상상도 엄청 풍부하고 진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